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요양이 바로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것이죠. 자, 오늘은 그 당나라에서 이제 백제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도부를 이제 설치했는데 그 안동도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그 당서를 보면은 이제 당나라의 정사죠. 그 신당서, 구당서 먼저 만든 책이 이제 당서인데 나중에 신당서를 만드니까 먼저 만들었던 당서를 구자 붙여가지고 구당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구당서, 신당서 다 이제 당나라의 정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668년도에 평양성을 뿌리 뽑고 그 땅을 안동도호부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지역에 기미주를 14개의 줄을 설치해서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미가 뭐냐면 꼬투리,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이나 소의 고삐를 꿰는 걸 갖다 기미라고 하는데 중국자에서 기미라는 것은 뭐냐면 간접 통치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통치하고 중국에서는 형식적인 몇몇 사람들만 파견해 가지고 이제 관할하는 그런 체제가 기미 통치 체제인데요. 이야기는 뭐냐면 당나라에서 이제 고구려 땅인 평양에 그 안동도부를 설치했지만 직접 지배하지 못하고 현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스렸다라는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평양이 어디냐 하는 거죠. 그 신당전쟁 이후에 신라의 국경을 갖다가 호로하에서 철관성까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로하를 갖다가 남한 강단사학계의 태두인 이병도 박사가 호로하는 지금의 임진강이다. 그리고 철관성은 지금의 함경도 덕원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별로 자기 머리로 생각 안 한다 그랬죠. 이병도가 했지만은 그냥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도가 뭘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나라고 살펴봤더니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조금 더 뒤져보면 일본인이 한국 따라서 하는 다 그런 형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역작이란 걸 하는 건데요. 짝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일본 고급화 초종학 이러면 이제 딱 맞는 말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진강하고 함경도 덕원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그게 국경선이 될 수 있겠냐고요. 국경선이라는 거는 대부분 강이나 산맥으로 막혀야 되는 겁니다. 고대 중국과 우리 민족과의 자연 국경 경계선이 지금의 하북성의 연산산맥이에요. 그 일대가 보시면 연산산맥이 아주 길게 쭉 뻗어 있고 거기에 연산산맥 저쪽으로 조금 더 가면 나나라는 큰 강이 있죠. 그러니까 나나라는 큰 강과 그 근처에 연산산맥이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히 우리와 중국 한족과의 자연 국경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진강하고 덕원하고 이런 국경선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존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철관성이라고 할 때 철은 최철자고 이제 관은 빗장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관성, 제가 이제 그 심양 북쪽에 지금도 철령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심양, 철령, 본계 이 일대가 예전부터 철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도 노천 철광이 있어요. 중국 고대 기록에 이쪽 일대를 이야기하면서 쇠철자를 쓰면은 그게 바로 지금의 심양, 철령, 본계 이 일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근처에 요하가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요 근래 와서 그 이 당시의 평양성이 지금의 그 북한 평양이 아니고 요령성에 있는 요양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건데요. 그게 정확하게 요양시인지는 조금 더 제가 언제 시간 되면 더 공부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만 분명히 이 호루아라는 강은 지금의
요하라든지 요하의 주류인 어느 강을 뜻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고, 그 다음에 철관성은 지금의 철령, 심양이나 이쪽 본계 이 일대로 봐야 앞뒤 사정들이 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676년도에 보면은 당서의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동은 우리가 요령성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요동은 지금의 하북성 일대였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평양이 지금 요하 근처에 있던 지명인데 여기에 설치를 했다가 이제 막 반발을 하고 신라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당나라를 공격하니까 이제 쫓겨가지고 요동 지역, 지금의 하북성 일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면은 지금의 이제 평주로 이전했다라고 나오는데, 평주에 대해서는 거기가 옛날 고죽국 지역이다 그렇게 나와요. 고죽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 일대를 갖다가 이제 고죽국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처음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던 곳은 지금의 요하 부근 어느 지역이고, 여기에서 신라가 신당전쟁을 일으키고 고구려 유민들도 반발하고 하니까 이쪽 지역을 고대 요동, 지금의 하북성 일대로 옮긴 거예요. 그 일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록들이 중국의 안동도호부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잘못됐냐면, 고구려 지배층이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나라가 그 지역에 고구려 군을 설치한다든지 뭘 하나 새로 설치했으면 헷갈리지 않는데, 그런 걸 설치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던 요동을 개념적으로 옛 고구려 지역까지 그냥 의식적으로 확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후대로 오면서는 요령성 요하란 강을 갖다가 이게 고대의 요수다라고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강을 기준으로 그 요동과 요서를 나누게 되는데, 그 기준이 생긴 거는 빨라봐야 10세기 이후에, 그 다음에 요나라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생기는 현상들이고요. 보다 정확하게는 이게 한참 그 뒤에야 지금의 이제 요하가 고대의 요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고대 중국의 수경주라든지 하는 중국의 강에 관해서 쓴 지리서들을 보면 요수는 지금의 하북성 난하입니다. 기록 조금만 보면 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공부하면 이 사람들은 골치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자기네 밥 벌어먹게 해주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논리를 추종하는 것이 자기네 밥줄인데, 공부 조금만 해보면 이것과 계속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잘못된 걸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도호부가 있던 자리도 지금 평양이 아니라 지금의 요령성, 심양, 철령, 그 다음에 본계, 그 어간에 있었던 데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요양이 바로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것이죠. 문제는 항상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식민사학자들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런 게 발표됐으면 언론에서도 다뤄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툭하면 식민사학자들 낚싯밥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엉뚱한 거 물기 일쑤고, 또 하나는 식민사학과 한 몸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올바른 역사를 비판하기가 일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한번은 이제는 떨쳐 일어나가지고 이런 잘못된 걸 우리가 한번 다 바로 잡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공부의 기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고대 지명비정은 다 잘못됐어요. 다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뿌리가 과거 잘못된 일본인들이 만든 역사관,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조선의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사대주의 차원에서 잘못 만든 역사관, 요 두 가지 잘못된 역사관을 갖다가 뒤집고 실제 사료에 의거하고 실제 그 당시 상황에 의거한 그런 역사관을 새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동도호부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도 바로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